중학교 2학년 수학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인데 목차를 반드시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어떤 단원을 공부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목차를 보고 내가 공부할 단원들이 무엇인지 머릿속에 대강 그려보고 공부하는 거랑 그냥 막 공부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자, 목차부터 차근차근히 볼 거고, 오늘은 시계 계산이라는 단어부터 설명할 겁니다. 앞에 있는 유리수와 순환소수 이 단어는 사실은 교과서만잘 읽어보고 문제집만 성실하게 풀어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단원들이에요. 순환소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하는 거죠?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꿀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시계계산 볼게요. 단원을 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단항시계계산, 다항시계계산,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단항식은 흔히 말해서 항이 한 개인 거 우리 뭐라고 부르죠? 항이 한 개인 거를 단항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다항식은 뭐예요? 항이 두 개 이상인 거 우리 뭐라고 부르죠?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 이해가 되죠? 그럼 우리 항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항을 어떻게 구분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2a 제곱 곱하기 a 세제곱입니다. 우린 이거를 정리할 수가 있죠.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죠? 2a의 5제곱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나온 이 식은 항이 몇 개인 거예요? 항이 한 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식인 거예요? 단항식입니다. 우리는 단항식의 특징을 하나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곱하기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이 a제곱 곱하기 3b제곱 곱하기 6c 세제곱이다. 얘도 무슨 식이에요? 결국엔 단항식인 겁니다. 왜 단항식이에요? 고백골로 연결되어 있는 놈들은 항이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계산해 줄 수가 있잖아요. 자, 어떻게 계산해 줄 수가 있죠? 숫자끼리 먼저 곱한다 했습니다. 2, 3, 6, 6, 6에 36, 36, a제곱, b제곱, c 세제곱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으니까 얘는 무슨 식인 거예요? 아, 이놈은 단항식이구나. 항이 결국에 하나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항식은 다르죠. 다항식은 우리가 똑같은 식인데 만약에 2a 제곱 플러스 a 세제곱이면 우리 이거 정리할 수 있어요? 끝입니다. 정리 못해요. 이게 정리 다 된 거예요. 왜요? 동류항이 아닙니다. 왜 동류항이 아니죠? 차수가 달라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차수가 다르면 동류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 항이 몇 개인 거예요? 하나, 두 개, 뭐예요? 항이 두 개인 다항식이 되는 겁니다. 항이 두 개인 다항식. 그러니까 다항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동류항을 정리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다항식에서는 동류항을 정리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다항식은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더하기나 빼기의 꼴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정도는 우리가 단원을 공부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면은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강조해주고 싶은 거는 자, 이 시계 계산이라는 단원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수학은요, 식을 세워야 됩니다. 문제를 풀려면 식을 세워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그걸 계산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식을 세우는 능력은 흔히 말해서 이해력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식을 계산하는 것은 연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두 번째 단원인 시계계산 단원을 못한다, 내가 이거 많이 헷갈린다, 어렵다 이러면은 뭘 못하는 거예요?
식을 세우는 걸 떠나서 세워봤자 뭐를 못하게 되죠? 계산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단원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배우고 끝낼 겁니다. 자, 28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여기 보면 다낭식의 계산이라고 해가지고 지수 법칙이 등장합니다. 다낭식의 계산에서 뭐가 등장해요? 지수 법칙.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만.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봐봐요.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제곱입니다. a의 세제곱이라는 건 뭐예요? a가 몇 개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3개 있다는 뜻이고 a의 제곱은 무슨 뜻이에요? a가 2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a 몇 개가 되는 거예요? a가 5개가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a가 3개 있고 a가 2개 있으니까 a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확대해 보면 지수의 합을 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수의 합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외우지 말고 당연히 지수의 합을 써야 된다는 거를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선생님, 외우는 게 더 빠르지 않나요? 라고 물어본 애들이 있어요. 당연히 외우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학에는 그냥 다 외울 거예요. 그럴 거면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있는 모든 공식, 모든 개념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서 풀어야 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유형, 지수 법칙에 한 유형만 거의 20개가 넘어요. 다 외울 거예요. 못 외운다고요. 외우는 방법으로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어떤 개념이 나오면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이해하려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아,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지수끼리 더하는 게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수학적으로 약속을 해서 뭐로 하겠다? 지수 법칙이란 이름으로 쓰겠다. 고백골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 지수끼리 더하겠다라고 약속하겠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매우 당연한 거 또 하나 있죠. 자,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제곱입니다. a의 세제곱은 a가 몇 개 있는 거예요? a가 3개 있는 건데, 자, a가 2개 있는 걸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a가 2개 있는 걸로 나눌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이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나누기는 곱하기를 배운다는 거에 의해서, 바꾼다는 거에 의해서 a 곱하기 a는 a, 이렇게 분수꼴로 표현하게 되죠. 약분이 되고 약분이 되고 약분이 되고 약분이 돼서 뭐만 남아요? 아, a가 한 개만 남습니다. 아, 그러니까 3에서 2를 빼서 1이다 라고 쓰는구나. 1은 안 써도 되니까 그냥 a라고 쓰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차는 어느 때 생긴다? 나누기를 할 때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의 분배는 요걸 볼게요. 이렇게 가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로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얼마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숫자를 어떻게 하겠다? 각각의 문자에 분배해주겠다. 분배해주겠다. 분수꼴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도 어떻게 해주겠다? 여기 있는 숫자를 각각의 분자와 분모에 어떻게 해주겠다? 분배해주겠다. 이게 지수법칙의 분배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수법칙에 대한 매우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문제를 풀 때 이제 어떻게 풀지를 좀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게 없네요, 너무. 자, 여기 있는 문제들 볼게요. 46번, 47번에 있는 문제들. 52번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합니다. 규칙을 잘 세워볼게요. 첫 번째 규칙은 뭐예요? 괄호를 제거한다. 두 번째, 부호를 분다. 세 번째, 나누기가 있다면 뭐로 바꾸자? 곱하기로 바꾸자. 약분을 하자. 정리를 하자.
자, 이렇게 5가지 규칙을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로 뭘 할 거라고요? 우리는 괄호를 제거할 겁니다. 괄호를 제거할게요. 괄호가 하나 있고 2개 있고 3개가 있네. 자, 여기 있는 숫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분배가 됩니다. 분배가 됩니다. 그러면은 y제곱 4x 4제곱 이렇게 되죠. 자, 곱하기 분배예요. 2를 세제곱하면 8이죠. 2, 3, 6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죠. 자, 일단 다시 나누기 쓰고 분배 4, 4, 16 x의 제곱 y는 4제곱 이렇게 씁니다. 이거 괄호를 써버렸네. 우리 괄호를 제거했는데 쓸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고요? 부호를 계산해야 되는데 부호 계산할 게 없죠.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예요. 아, 쉬운 문제다. 자, 그 다음 나누기 딱 뭐로 바꿔주자? 곱하기로 바꿔주자. y제곱 분의 그대로 적으세요. 여러분이 내가 가르치면서 가장 답답한 것 중 하나가 식을 안 적는다는 거예요. 곱하기 16x 제곱 y 4제곱일 겁니다. 이렇게 되죠? 다 적으세요. 쌤, 이거 안 적어도 되잖아요. 여러분이 문제를 잘 풀고 충분히 연습이 되면은 암산도 가능하고 적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식을 성실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나누기로 곱하기까지 바꿨습니다. 이제 뭐 하자고요? 약분 될 거 있나 보자고요. 자, 이렇게 약분이 되죠. y가 2개 있는데 y가 3개 있네. 어이구, 약분돼서 y가 1개만 남네. 그 다음 x가 4개 있고 여기 3개 있으니까 어이구, 약분돼서 여기 x가 1개만 남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여기랑 얘랑 이렇게 약분이 돼서 여기 x가 1개만 남네. 그쵸? 그 다음 남은 건 없네요. 이제 문자는 다 약분했어요. 자, 숫자 약분할까요? 8, 2, 16 그죠? 그 다음 2로 약분하니까 여기는 2가 돼버립니다. 그럼 남은 놈들 동그라미 쳐볼까요? 요게 2 남아있고요. 여기 y 하나 남아있고요. y 4개 남아있고요. 밑에 x 1개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약분돼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시면 돼요? x가 밑에 1개 남았고 y는 5개고 2가 남아있구나. 이렇게 적으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답이 된다. 얘는 무슨 식이다? 단항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여기는 규칙대로 계산하세요. 여기는 규칙대로 계산하세요. 그렇게 하면 틀릴 수가 없습니다.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